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이번 한 주만 끝나면 이제 9월도 좀 끝나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우리 양시장 좀 열심히 올라와 줬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 6.7%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힘을 많이 보태줬던 것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오전 방송 시각 당시에 연기금 매도 우위였는데 결국에는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도와줬고요. 자, 오늘도 연기금 장 초반에는 매도세 보였으나 매수 우위로 조금 바뀌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도 연기금이 코스피 지수 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잠시 후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전 멘토님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린 이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자, 실행하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오픈 채팅 탭을 눌러주시면요. 이 주식 잔소리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들어오시면요. 매일 오전에 장전 시황과 이슈, 종목 전략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오늘은 11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장중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센플러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센플러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서울경제TV 센플러스라는 웹사이트가 뜹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서 이 장중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알아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멘토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게 있죠. IT와 자동차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IT가 움직이면은 다른 산업재 섹터는 좀 눌릴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는 조금 쉬어가고 SK하이닉스는 상승세 그려주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가 오늘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어떻게 좀 분석하실래요?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네. 분석하실래요? 아니요, 저도 야. 모르게 나왔네요. 네. 제가 되게 편안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로 지난주 미국 시장하고 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밀려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좀 지수는 밀렸었고, 그리고 그날이 미국 시장의 동시만기일이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나스닥 시장이나 다우지수, 그다음에 S&P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상단 박스예요. 상단 박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서 야간 선물 시장까지, 국내 야간 선물 시장까지도 약세로 마무리가 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러면 일단은 조정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현재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상승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저항이 나올 듯 하면서도 안 나와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예상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섹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케미가 좋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유엔 총회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죠. 거기서 북한에 대한 얘기들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조율을 할 겁니다. 물론 지소미아라든가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북한 쪽과의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주초에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주초에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반대로 또 하나로 좀 보게 된다라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에요.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음성이 나왔다라는 그 얘기가 함께 좀 밀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아침에 또 의심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체시스와 이 이외의 종목군들 제외하고 나서는 일단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체시스가 만약에 상한가 베팅을 하게 되면 후발주들 따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가 않다라면 시장은 그 섹터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확진 판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들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진 판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따라 들어가거나 뭐 이런 분들은 투자적인 부분들보다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면 괜찮지만 그 분들 아니라는 거. 그럼 주 초반에는 대북 관련 섹터들,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들 차익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북 관련 섹터들은 분야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 철도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철도는 국내 GTX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쪽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해제, 뭐 이런 딜적인 측면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은 주 초까지는 일단 차익관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섹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두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수는 강보합이에요. 강보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들은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섹터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컨텐츠 쪽에 관련되어 있는 혹은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부분들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일단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쉬어가지만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 SK하이닉스는 매물 수합 끝나고 나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우선주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가 2%대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배열 초입권역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기아차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아차 박스 돌파해버렸죠.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이렇게 끝난다면 종가상의 신고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쪽도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부품주의 현대모비스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다른 섹터들 산업재 쪽 섹터하고는 다른 차트의 모양새들을 보일 겁니다. 그 부분들은 바로 정배열권역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외에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 다 역배열권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추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네이버가 있죠. 컨텐츠 쪽. 네이버 정배열권역이고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쉬어갈 수도 있어 보여요. 정고점이지만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이고 카카오도 있을 겁니다. 카카오도 지금 현재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이들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 컨텐츠, IT, 자동차 이렇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들 섹터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들 섹터들이 강하기 때문에 IT 쪽의 대형 섹터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IT, 자동차 부품, 컨텐츠 쪽 따라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약바이오입니다. 헬릭스미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세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가 않다라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 거래소와 코스닥 이쪽은
엄연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분하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IT, 자동차, 컨텐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컨텐츠 섹터들은 코스닥에 편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5G 게임 이런 쪽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기반한 섹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정부 정책까지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들 섹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개별 이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뭐죠? 대북, 그다음에 대지열병 관련주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대북 관련 섹터들은 오랜 시간부터 물려있는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더 추가를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타협점을 잡고 비중을 축소할 건가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전후로 해서 고점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이제 기대감이 다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만나겠다라는 일정이 안 잡혔어요. 그 일정이 잡히게 되면 온갖 매체에 떠들겠죠. 그때를 중심에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북 섹터들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트레이딩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성장을 하는 섹터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 눌림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 비메모리 쪽. 그다음에 5G 선별적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세 흐름들. 성장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슈는 직장인분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섹터 혹은 성장할 섹터 이쪽으로 보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수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체크해 봐야 한다라며 또다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IT와 자동차 거기에다가 뭐 컨텐츠, 인터넷 포털 정도 차별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 초부터 계속해서 IT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정말 수백 번도 더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자, 그리고 IT와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도 강한 흐름 보이면서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늘 강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력 뛰어난 정재훈 멘토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 노란색 메신저 실행하시고요.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 주식 잔소리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에 장중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1대1 종목 상담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 대한해운 궁금하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25,000원에 한 35%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대한해운 25,000원에 35% 정도시고요. 한 번에 이렇게 35% 한꺼번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옛날에 한 28,000원에 했을 때 3만 원까지 갔다가 네. 전량 매도를 다시 하고요. 조금 다시 내려갔을 때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네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께 전략 바로 부탁드려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해운주로 일단
한번 수익을 내셨다가 다시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손실권역으로 좀 바뀌셨어요. 네, 잘 안 되네요. 이게 다시 매수를 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예, 대한해운 그냥 좀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뭐 BDI 지수라 그러나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그게 또 제가 예측하는 것 같이 안 되고 또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그러네요. 예. 상당히 경기에 좀 민감한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BDI 말씀들 지수가- 하시더라고요. 예. BDI 지수가 고점을 넘어갔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많이 최고점 정도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한해운은 못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요. 예. 일단 경기하고 좀 상당히 민첩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서는 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BDI 지수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자체는 물동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한해운이 조금 힘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아,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주도 섹터, 주도 업종으로 군림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네. 조금 손해를 보고 팔고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25,000원인데 지금 한 10% 손실이 조금 안 되세요. 한 9% 정도 나더라고요. 예.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과거에 박스가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박스였어요. 예. 그러다 이게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넘어간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게 박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큰 상단 박스와 작은 박스 상단인데 네. 이 작은 박스의 중심 라인대를 좀 보게 된다면 약 한 2만 2천 원대 중반이에요. 네. 그럼 얼추 다 밀린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니까 네.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싸면 예. 좀 매수했다가 수익을 좀 시간이 이제 수익이 주면 좀 매도했다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건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까요? 좀 가져가 그러면 얼마 보셨다가 정도 갔을 때 좀 매도를 고민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25,000원대가 다시 한번 저항일 거예요, 사실. 네. 이 친구가 25,000원대에 저항이 될 건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아마 경기 침체를 안 가기 위해 무던히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 때 28,000원 언저리 때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아,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 문자입니다. 3852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미래에셋대우. 매수가 15,894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이 매수가 현재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2015년도에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이게 기다리셔도 좀처럼 올라올 생각이 없어서 결국엔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좀 최선일까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최선이라 하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셔라. 뭐 이 말씀드릴 밖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손실이 50%가 더 난 상황에서 이거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사세요? 그럼 다른 종목 사게 되면 100% 이상 수익 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손절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상증자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받아서 이 금액이라면 조금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15,000원대 거의 16,000원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 때. 그럼 2015년도 꼭지에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50%가 넘는 손실을 잘라낸다?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망한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배당 나오죠? 그냥 배당 받으면서
좀 버티세요. 배당받으면서 버티는 그런 전략이 제일 최선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8,000원대 중반, 8,500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좀 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일단 8,500원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 자리 때까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8,500원 기억하셨다가요. 만약에 이 금액대 오면 꼭 다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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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코스모화, 코스모 화학이요.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1,550원에 30%요. 1,550원에 30%시고요. 네, 네, 지금 손실 권역에 계셔가지고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1,5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저한테 한번 상담 받지 않으셨어요? 네, 상담은 처음이세요? 네, 네, 코스모학이 과거에 좀 공시가 나온 게 있죠? 네, 어떤 공시인지는 아시고요? 네, 네, 유상증자와 감자죠? 그죠, 어머니? 네, 알고 계시죠? 네,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네,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네, 그죠? 네, 네,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일단은. 일단 12월 달이라는 거, 네, 그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감자 부분들 한번 볼게요. 네, 감자 부분들을 보더라도 10월 달부터 좀 진행되네요. 다음 달에 18일부터 네. 31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 날 10월 달 중순에 거래 정지가 됐다 11월 달에 다시 네.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머니? 네, 그럼 들고 가야지 돼요? 네? 계속 들고 가야지 됩니까? 계속 들고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재료나 일정 이슈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일단 감자가 되고 유상증자 되고 그 부분들쯤에 뭔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올 연말까지는 그냥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냉정히 봤을 때 코스모학의 비중 30%는 좀 커요, 사실. 네, 사실 좀 큰데 어머니가 9,800원대 반등이 몇 차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지금 여기서 손절하시라 그러면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세요. 네? 손절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들고 가는 게 나을까? 만약에 저라면은요, 네. 전 절반 정도는 줄여요. 냉정하게. 절반 정도요? 네, 저는 냉정하게 절반 정도 줄여서 네. 다른 종목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혹시 모르니까 네, 네.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노려서 할 거고, 저라면 절반 정도는 줄여서 네.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좀 그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요번에 아마 지수 조정받거나 하게 되면 IT 섹터도 조정받을 거예요. 네. 그럼 IT 섹터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 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OCI요. OCI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5,000원에 20%요. 85,000원에 20%시고요. 예, 언제 7월에 들어가셨나 봐요. 맞으신가요? 아, 5월 아니고 예. 7월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면 딱 떨어질 때 들어가셨나 봅니다. 예.
네,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이게 잘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아버님. 예. 자, 우선 OCI가 태양광 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폴리실리콘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예.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의 변화나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님이 확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업황 자체가 지금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세 번째.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적자죠, 적자. 아버님, 예. 적자라고요, 적자. 예. 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내년 정도에 있기는 한데 지금 85,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한 7%, 8% 정도 손실이실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셔야죠. 아, 그래요. 지금은 그냥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아쉬운 게, 이 OCI가 배당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배당이 많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올해 적자가 나서 이게 배당을 할까 안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예요, 아버님. 예.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건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알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4172번님이 보내주신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7,8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8월 초에 이 반도체 국산화 관련해가지고 테마로 한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좀 흐름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참 좋은 기업이에요. 이게 TV에서 한번 소개가 됐는데 특허 R&D 투자를 좀 꽤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받으면서 8월 초에 쫙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기술력은 꽤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 계열이냐, LG 계열이냐, 요거 틀리고, 삼성전자 계열이냐, SK 하이닉스 쪽이냐, 이게 좀 틀려요, 반도체 쪽은.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LG 계열 쪽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많아요.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LG전자가 3조 투자한다고 했어요. 디스플레이에, 그죠?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LG 계열 쪽은. 근데 삼성 쪽은 아직 투자를 이제 진행하겠죠? 규모 면에서는 LG 압도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겠죠? 그러면 LG 계열이 많이 움직일까요? 삼성 계열이 많이 움직일까요? 삼성 계열이 당연히 많이 움직이겠죠.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술력, 엄청난 기술력, 중국 시장,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IT 섹터 실적 올해 안 좋아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왜? 내년도에 좋아질 거니까.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400억대 영업이익인데 내년에 한 10%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겠구나. 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8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7,800원대에. 잠깐 투자자 정도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외국인 쪽은. 8월 초 들어서 얼마나 좀 매수했는지 한번 볼까요?
8월 달 들어서면서 130만 주 매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8월 달, 9월 달만 한번 봅시다. 9월 달부터 봤을 때는 6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월 달 정도에 이 자리대에서 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한 차례 상승에 있어서의 눌림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죠. 정배열 초입 구간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보유를 하셨다가 전고점 자리 때는 8,200원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필승 코리아 펀드 이쪽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럼 나름대로 수급적인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주식 전술이 현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전 멘토님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어 친 후에 검색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탭 클릭해 주시면 주식 잔소리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매일 장전 시황 동영상 직접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오늘은 11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인데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 가능한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진행해 볼게요. 685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창 12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대창 9월 10일에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했다라는 일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상승세 타고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 흐름이 좀 느린 것 같아요. 대창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약간 수익 권역이세요. 대창이 일단 철강금속 쪽 섹터란 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밸브라든가 황동 부분들에 있어서 부품 쪽을 만들고 소재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역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은 지금 상반기에 한 100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당기순이익은 한 46억 정도가 되고, 주당 자산가치는 좀 싸요. 작년에 배당 3%대 했고요.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를 보면은요, 이건 뭔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보면 뭐가 좀 만들어간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올해 4월달, 5월달 이때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 과정을 좀 계속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거래량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배열이에요. 주가 싸고 배당 3% 정도 나오고 매수가 1220원이었다라면, 만약에 21선을 깨지가 않는다라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한번. 일단 싸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져가 보시고, 21선 깨면 그냥 에이 챙기고 나오자, 그 전략으로 좀 보시고,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1,6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뭐 충분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때 일부씩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창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4076번님이 보내주신 우신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6,700원이고요. 비중이 조금 되세요.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우신 시스템인데요. 자,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모습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손절해야 할까요? 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멘토님? 지금 6,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거래량 자체가 일단 많이 없죠. 거래량 자체가 아마 올해 초에 이거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자, 이 캔들의 모습을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정말 많이 터졌다. 5만 주. 진짜 많이 터졌다. 30만 주예요. 이 거래량 자체 지금 37주입니다. 이거 손절하기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보게 되면 뭐 거래량 8,800주 대놓고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이거 37주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거 손절할 수 있을까? 전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정말 이렇게까지 모아갔다라면 뭔가 있나? 올해 실적은 예상은 일단 78억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는데 이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전 못 믿겠어요. 6,000원대 분들의 배당 별로 없고 저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40% 비중은 너무 개인적으로 크다 보거든요. 만약에요, 좀 이따가 이런 식의 거래량이 간간히 터지네요, 보니까. 그럼 그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 더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추가 매수 생각도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온다, 뭐 9월 초같이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런 분할로 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흐름 나올 때 반등 시에 매도하시면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0578번님이 보내주신 엔지캠 생명과학 살펴볼게요. 매수가 46,0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59,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매도를 안 하고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자,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지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애니캠 생명과학 일단 역배열이에요. 기술적 반등이죠. 전 그냥 매도하세요. 이거 지금 매도하시고 아마 이거 박스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박스로. 그러면 58,000원, 59,000원 요 자리대에서 4만원대 초반 이렇게 좀 박스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47,000원 요 자리대까지 나면 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세요. 지금 수익 중이니까 지금 차익 하시고 다른 섹터 보세요. 다른 섹터. 제약바이오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 보자. 꼭 기억을 하시고 차익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하신 후에 다른 섹터,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다른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807원에 10%입니다. 807원에 10%시고요. 예.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한 2달쯤 된 것 같은데. 네? 한 2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 2달 정도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멘토님 연락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버님. 예.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때 뭐 수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니 그 회사가 예. 손해
전에 손해가 좀 났다가 수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찌 몰라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건설 쪽이나 토목 쪽에 예. 경기 상황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같으세요, 아버님?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데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 기업이 수출이 많나요? 아니면 내수 쪽인가요? 예. 내수 쪽 사업을 많이 하나요? 수출을 좀 많이 하나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누가 또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살펴보고 누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듣고서 사셨다? 예. 대충 보게 되면 국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예. 액면 분할까지 좀 진행을 했고, 예. 실적 뭐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적자예요, 아버님. 예. 이거 보이시죠? 적자. 예. 근데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매수를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예. 아버님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짧게 이거 수익 나면 팔고 나오실 생각으로 매수하셨었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가 싶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뭐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손실 없이 예. 빠져나오셔가지고 예. 다른 종목 보세요. 다른 종목. 예. 아버님 그게 더 아버님한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예. 그냥 매수가 정도 오면 손실 없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8409번님이 보내주셨어요. NHN 한국사이버 결제 매수가 22,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최고가가 23,550원으로 나왔었는데 좀 22,000원에 들어가신 거면은 좀 높게 들어가셨거든요. 오늘도 1.85%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전략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아니 근데 이걸 참 이렇게 비싸게들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물론 이게 사실 저희가 요날 이 6월 달에 탐방을 갔었어요. 그래서 회사 좋다. 그래서 갔다 왔더니 이게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의 뭐 매수도 거의 못 했는데 아니 이런 데에서 매수를 안 하시고 왜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실까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정기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박스예요. 일단 이거 박스거든요. 이거 2만 원, 22,000원대 이 박스예요. 일단 비중이 30%는 여기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2만 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와도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거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단 좀 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반등 시 일단 매도하자. 2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상담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098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극동유화 매수가 3,744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극동유화 현재 3,4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소폭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비중도 30% 정도로 좀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매수가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멘토님? 국동유화 이 친구도 보면 실적은 꾸준해요. 지금 보면. 근데 이게 단점이에요. 정말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거. 2014년도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작년 매출이 8,300억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적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보니까 93억 정도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80억이란 말이에요. 배당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당 자산가치보다 싸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박스겠죠? 그죠? 박스인데 요 자리대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밀렸으니까 다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를 해보는 게. 배당도 나와요. 작지 않아요, 배당. 은행 2배, 은행이자 2배예요. 은행이자 2배. 그리고 실적이 지금 94, 90억대. 작년만큼 나오게 된다면 실적 거의 5%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나는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능력이 안 되고 좀 부족하고 그렇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은 매도를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지고 계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고 뭐하고 했을 때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동유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극동유화까지 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조금 일찍 전화를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정재현 멘토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시간이죠. 과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혹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오늘의 이야기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계속 이제 IT 섹터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다 아실 분들은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돈이 들어오는 쪽을 하자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은 투자를 하는 섹터들, 그죠? 그리고 정부도 정부 정책도 돈을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핀테크 쪽에 펀드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컨텐츠 쪽에 조단위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텐츠 쪽에 있어서의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보게 된다라면 아마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초록뱀 같은 경우 초록뱀, 키다리 스튜디오, SBS 컨텐츠허브, 뭐 A스토리, 뭐 이런 기업들 나름대로 좀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역배열 구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컨텐츠 쪽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대를 그려주고 있고 정배열 권역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죠. 컨텐츠보다 밀려 내려왔지만 장기평 뚫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섹터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A스토리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왔지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 11,000원짜리대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한 번쯤 움직여주겠죠. 이 자리대까지. 13,000원짜리대까지 움직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든가.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좀 밀렸지만 이건 역배열이니까 이런 건 빼도 돼요. 그러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지금 현재 초록뱀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역배열 권역이지만 대량 거래 터지면서 정배열 장기평 뚫어냈고 그러면 요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한 차례 상승 시도 나와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장기평 또는 11선 자리대에 이격 좁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러한 포인트를 한번 좀 노려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컨텐츠 쪽도 이제 조금씩 한번 슬슬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하는 섹터 그리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섹터를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나 오늘은 컨텐츠 관련해서 초록뱀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전 멘토니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 검색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특히나 오늘 11시 30분에는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돼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